당뇨가 있으면 꿀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음식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뇨 환자가 꿀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고 결국 신장이 망가져 투석까지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꿀은 무조건 버려야 할 음식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부터 정면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원에서 늘 듣던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중요한 맥락을 차분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병원을 부정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금지 뒤에 가려진 몸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당뇨가 있으면 꿀을 적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꿀은 달기 때문입니다. 단맛은 곧 혈당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단맛을 전부 끊어버립니다. 커피에 넣던 설탕도 끊고 과일도 줄이고 꿀은 아예 집에서 치워버립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조금 좋아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없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당뇨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무엇으로 일을 할까요? 콩팥도 에너지가 있어야 혈액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끊기면 콩팥은 점점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환자들이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신장 합병증으로 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60 중반의 한 분이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달달한 음식은 전부 끊고 밥도 줄이고 간도 아주 싱겁게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범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고 종아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내가 당뇨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격받았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식단 관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을 줄이는 것과 몸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차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꿀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꿀을 무조건적으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끊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꿀은 먹는 방식에 따라 혈당을 흔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콩팥을 돕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당뇨와 신장을 동시에 망치는 가장 흔한 꿀 섭취 실수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 방식으로 드시고 있다면 집중하셔서 꼭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문제는 꿀이 아니라 꿀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은 그 습관을 멈추기 위한 경고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아침 공복에 꿀을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건강을 챙긴다며 꿀 한 숟가락을 그대로 드십니다. 속이 편해지는 것 같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아서 좋은 습관이라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는 혈관이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무엇이든 빨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흡수가 빠른 단당류인 꿀이 한 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이를 조절할 여력이 있겠지만 이미 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면 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그 부담은 그대로 콩팥의 미세한 혈관으로 전달됩니다. 아침에 꿀을 먹고 잠깐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몸이 억지로 버텨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따뜻한 꿀차 한 잔이 몸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꿀의 장점을 거의 없애버립니다. 꿀이 가진 힘은 단맛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자연 성분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이 성분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당분 위주의 액체입니다. 이렇게 변한 꿀은 몸에 들어가서 혈당을 자극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콩팥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꿀을 사서 스스로 설탕물로 만들어 드시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꿀을 흰빵이나 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빵에 꿀을 발라 드시거나 떡을 꿀에 찍어 드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도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하고 꿀 역시 당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튀어오릅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당은 혈액 속을 떠돌며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붓는 현상은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실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꿀, 너무 뜨겁게 타서 마시는 꿀,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꿀. 이 세 가지만 피해도 몸이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꿀이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꿀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흡수 속도를 조절해줄 짝이 필요합니다. 이 짝이 있어야 혈당은 급격히 오르지 않고 몸은 꿀의 좋은 성분만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꿀 섭취의 원칙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마지막까지 꼭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실수를 피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꿀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콩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꿀은 단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흡수 속도를 조절해줄 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꿀은 위험한 단맛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부터 당뇨가 있는 분들도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꿀의 양입니다.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꿀은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욕심내어 늘릴수록 혈당과 콩팥에는 부담이 됩니다. 한 번의 소량, 하루 총량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꿀을 먹는 시간입니다. 완전한 공복은 피하십시오. 아침에 드신다면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소량 드신 뒤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과 혈관이 급격한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꿀의 짝입니다. 꿀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줄 산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식초나 신맛이 있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극적이지 않게 아주 소량으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준비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꿀을 아주 소량 넣습니다.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맛이 있는 재료를 같이 더합니다. 이 조합은 꿀의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성분은 의미를 잃습니다. 이 음료는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차를 마시듯이 드셔야 합니다. 이후 바로 식사를 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둡니다. 그 다음 평소보다 천천히 아침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꿀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아주 소량으로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조합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장이 약한데 이 방법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무리해서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섭취 시간을 바꾸십시오. 내 몸이 편안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꿀의 종류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 꿀이나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이 없는 꿀인지 여부입니다.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공된 제품은 당만 남기고 도움이 되는 성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방법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미 투석을 앞두고 있거나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튜브 정보만으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 초기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둘째, 문제는 꿀이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셋째, 소량으로 흡수 속도를 조절하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단맛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에서 지켜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